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 6월 1일 카타르 도하의 한 협상장입니다. 세계 최대 가스전을 가진 나라의 에너지부 장관 사드 알카비가 한국 조선 3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약정서의 규모는 700억 리알, 우리 돈으로 약 23조 6영억 원짜리 사상 최대 LNG 운반선 슬롯 예약 계약이었죠. 당시 한국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2015년 수주 절벽을 겪은 거제도의 도크는 텅 비어 있었고 조선 3사는 물량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한국 대표들이 꺼낸 말이 이랬다고 전해집니다. 저희가 도크를 비워두겠습니다.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인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카타르 측의 입장은 달랐다고 합니다. 굳이 한국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느냐? 중국이 30% 가까이 싸게 해준다는데 그렇게 한국은 잘렸습니다. 사상 최대 23조 6영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이 중국 조선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확히 5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장면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카타르가 다시 한국 조선소문 앞에 줄을 섭니다. 프리미엄을 얹어드릴 테니 제발 우리 배 먼저 만들어 달라고요.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죄송한데 2028년까지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6조 원 아끼려고 한국을 잘랐던 카타르가 결국 거제도 도크 앞에 줄을 서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는 단순한 LNG 운반선 수주 경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격 협상의 승패가 아니에요. 시간을 가격으로 사려고 했던 한 나라의 결정과 그 결정이 5년 뒤에 어떻게 채점됐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장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한국이 잘려나가던 도하 협상장.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5년 거제도가 무너지던 그 밤. 그리고 세 번째는 2018년과 2023년 호주 앞바다에서 카타르의 그 결정이 두 번에 걸쳐 정확히 채점된 자리입니다. 이야기는 사실 2020년 도하 협상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5년 전 거제도 밤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2025년 지금 그림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은 28척입니다. 그리고 그 28척 전량을 한국 조선사들이 가져갔어요. 한 척도 빠짐없이요. 하나오션이 10척, 삼성중공업이 9척, HD현대사무중공업이 7척, 나머지 2척은 하나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 물량입니다. 같은 해 중국 조선사들이 새로 가져간 LNG 운반선 수주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한 해 발주된 LNG 운반선이 한국 조선소 도크의 통째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척당 가격은 이 1.5억 달러를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척에 3,5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지방 중소기업 한 곳을 통째로 짓는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조선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값을 더 쳐주셔도 도크가 없어요.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2028년 인도 슬롯은 이미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프랑스 GTT 측에서도 2028년 슬롯이 다 차고 2029년부터는 선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업계 전망은 더 무겁습니다. 2026년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예상치가 약 115척,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50척이 부족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물량이 어디로 쏠릴지 지금 도크가 풀린 곳을 보면 답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야기 끝난 것 같죠? 결국 한국 조선이 이긴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한국 조선이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조선이 이긴 게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크 안에 도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면을 읽어내고 영하 163도에서 깨지는 철판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한 땀 한 땀 이어붙이는 손이 있어야 LNG 운반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보려면 시계를 정확히 10년 전 2015년 거제도로 돌려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회사 이름만 나오지만 그 뒤에는 20년, 30년 용접봉을 잡아온 장인 한 분 한 분이 서 있어요. 그분들이 회사가 2번 간판을 바꾸는 동안에도 도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조선소 도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015년 거제도 한국 조선업은 말 그대로 벼랑에서 떨어졌습니다. 육아는 반토막이 났고 선주들은 주문을 줄줄이 취소했어요. 도크는 텅 비었고 야드에 쌓여있던 블록들에는 녹이 슬어갔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이 회사 하나가 짊어진 채무만 41조 6 영억 원이었습니다. 41조 6 영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대기업 한 곳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이 통째로 빚이란 얘기예요.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한국 제조업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의 구조 조정이었어요.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로 가봐야 합니다. 그 시절 거제도의 밤거리가 어두워졌어요. 야간 작업이 끝나고 쏟아져 나오던 작업복 인파가 사라지니 고깃집도 통닭집도 횟집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인구가 피크 25만 명이었는데 수만 명이 떠나갔어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였던 곳이 몇 년 만에 다른 표정을 짓게 된 겁니다. 더 아픈 건 사람이었어요. 20년, 30년 용접봉을 잡았던 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던 일이 보통 용접이 아니에요. LNG 탱크 내벽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속판을 영하 163도에서도 깨지지 않게 0.1mm 오차도 없이 한 땀 한 땀 이어붙이는 일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힙니다. 그런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하러 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조용히 흩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깎이고 동료가 떠나는 와중에도 도크에 남은 장인들이요. 이분들이 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기술을 놓지 않는 것. 영하 163도에서 유리처럼 깨지는 철판을 다루는 법. 기화하면 부피가 600배로 커지는 가스를 가두는 법. 컵 하나 분량의 LNG가 새어나오면 욕조 3개를 채우는 기체로 변하는 그 위험을 막아내는 법. 그걸 20년, 30년 반복해서 몸에 새긴 감각을 지켜내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조선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다음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영국은행에서 차관을 끌어왔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래벌판에 지도만 그려놓고 배를 팔아온 그 이야기가 1971년입니다. 그때 시작한 한국 조선의 50년 누적이 결국 2015년 거제도 도크에 남아있던 그 손끝들이었어요. 자, 이제 카타르의 결정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카타르가 한국 3사와 슬롯 예약 약정서를 체결했어요. 한국 3사에 각 45척씩, 중국 후동중화에 16척이 배정됐죠. 슬롯 계약은 본 계약이 아니에요. 도크 자리만 미리 잡아두는 단체 할인권 같은 겁니다. 문제는 이 나중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슬롯 계약 이후 본 발주까지 1년이 넘는 공백이 이어졌고 그 사이 카타르는 다른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척당 가격은 약 1억 9억만 달러. 중국 조선소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100척 가까이 발주하면 누적 차이가 6조 원대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중국 인건비가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중국 조선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최소 132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국가가 뒤에서 받쳐주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LNG 운반선의 진짜 어려움은 설계가 아닙니다. 시공이에요. 안쪽에 깔리는 멤브레인이라는 특수 금속판. 그 설계는 프랑스 GTT가 가지고 있어요. 한국 3사도 중국 후동중화도 다 똑같이 GTT에서 라이선스를 사옵니다. 차이는 그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금속판을 0.1mm, 오차도 없이 한 땀 한 땀 용접해 이어붙이는 시공 능력이거든요. 그건 라이선스로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20년, 30년 도크에 서 있던 손끝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카타르의 그 결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2018년 호주 앞바다에서 처음 나옵니다. 2018년 6월 22일 호주 퀸즐랜드주 글래드스톤. 후동중화가 2016년 10월에 인도한 17만 4 영급 LNG 운반선 CSI 글래드스톤 호가 인도된 지 19개월 만에 추진체계 이상으로 운항을 멈춥니다. 견인선에 끌려 돌아왔고 2달 가까이 점검을 받아야 했어요. 업계 내부에선 술렁이었지만 카타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산업에나 초기 불량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2023년 11월 거의 똑같은 일이 또 터집니다. 이번에는 호주 커티스 아일랜드 CSI 칭다오호였어요. LNG를 내리기 위해 접안하는 바로 그 순간 발전기 4개가 전부 고장 나버립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그것도 단일 접안 LNG 터미널이었습니다. 문이 하나뿐인 터미널에서 배가 뻗어버린 거죠. 그 결과 APLNG 프로젝트의 카고 3개가 줄줄이 지연됐고 호주 대형 에너지 기업 오리진 에너지는 생산을 감축해야 했습니다. 호주 회사 안전청 AMSA가 CCSI 칭다오에 내린 처분은 2024년 6월 20일까지 180일 항만 출입 금지였어요.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입항 금지였습니다. 한 번은 불량이지만 2번은 패턴이거든요. 그 순간 업계가 조용해졌어요. 같은 시기 2023년 5월에는 거제 앞바다에서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그룹이 약 2조 원의 유상증자로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이 출범했어요. 채무로 무너졌던 조선소가 종합방산그룹의 안정자본안으로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서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한국조선업이 8년 가까이 해양 플랜트 적자를 견디다가 결국 세계 최초로 FLNG 동시 건조 시대를 열었던 그 패턴이거든요. 가장 깊은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섰을 때 누구보다 단단해질 수 있다는 그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2020년 도하 협상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타르 측이 사업은 사업이라며 한국을 자르던 그 순간 사실 카타르가 하려던 건 가격을 30% 깎는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20년, 30년 거제도 도크에 쌓아온 시간을 30% 할인해서 사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할인이 안 되더라는 것. 거제도 도크 안의 그 손끝들이 카타르가 6조 원 아끼려던 결정의 진짜 답안지를 정확히 5년 뒤에 호주 앞바다에서 채점해 보여줬어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단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기술은 보조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간은 가격이 없다는 것. 카타르가 2020년에 하려던 거래는 처음부터 거래가 안 되는 거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다시 거제도 문 앞에서 프리미엄을 얹어드리겠다며 줄을 서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짚어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거든요. 첫째, 가장 가까운 위험은 카타르 자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2016년 들어 중동 정세 불안과 가스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올해 인도 예정이었던 카타르용 LNG 운반선 7척의 인도 일정이 내년으로 조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카타르 의존도가 그대로 한국 조선업의 위험으로 옮겨붙는 구조거든요. 둘째, OECD가 2026년에 펴낸 보고서는 LNG선 한종에 쏠린 한국 조선업의 구조를 치명적 약점으로 짚었습니다. LNG선 호황이 곧 K조선 호황이라는 등식은 거꾸로 LNG 충격이 곧 K조선 충격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셋째, 중국의 추격 속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카타르 2차 발주에서 후동 중화가 단독 19척을 수주했어요. 한일 조선소 기준으로 최다 물량이었습니다. 업계에선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약 2년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넷째, 하나오션도 인수 이후 누적 채무 정리와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자리까지의 거리는 안정화까지의 거리보다 짧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림이 거제와 울산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국 조선업의 자기 인생을 묶어둔 분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그림이거든요. 먼저 50대 용접장인 한 분에게는요. 회사 간판이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도크에 남아있던 그 손끝의 감각이 뒤늦게 값을 받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한 척에 3,500억 원짜리 LNG 운반선의 멤브레인을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게 이어붙이는 그 기술. 그게 20년, 30년 그분의 손에 새겨진 시간이거든요. 시대가 한번 뒤집히자 그 손이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가장 귀한 무기가 됐어요. 다음, 거제와 울산 도시경제 입장에서요. 도크 한 척이 채워지면 그 뒤에 100개 가까운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LNG선 한 척에 들어가는 부품과 의장이 그만큼 다양하거든요. 협력업체 사장님 한 분 입장에서는 한 분기 도크 매출이 그대로 직원 한 명을 줄이느냐 마느냐의 결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제도 식당 불빛이 다시 켜졌다는 뉴스가 사실은 그 협력업체 사장님이 직원 한 명을 안 줄여도 됐다는 결정의 결과예요. 그리고 거제와 울산 도크에 처음 들어선 20대 신입에게요. 하나그룹이 인수한 이후 거제시 인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야드 시대, 디지털과 인공지능과 로봇이 들어선 도크에서 50대 장인의 손끝과 20대의 새로운 감각이 같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50년 누적된 한국 조선의 그 손끝이 다음 세대로 옮겨왔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국 조선 빅3가 지금 채우고 있는 도크 안에는 단순한 LNG 운반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50대 용접 장인의 20년이 들어있고 협력업체 사장님의 직원 한 명이 들어있고 20대 신입의 첫 직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6조 원 아끼겠다고 한국을 잘랐던 카타르가 정확히 5년 만에 거제도 도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건 세 가지예요. 거제도에서 버텨낸 엔지니어들의 10년 영하 163도를 0.1mm 오차도 없이 다뤄내는 기술의 누적, 그리고 호주 앞바다에서 2번 증명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오래된 진리입니다. 여기서 남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카타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저 싼 값으로 시간을 사려 했을 뿐이었죠. 다만 시간은 그 가격에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낡았다고 끝났다고 버려졌다고 했던 그 손끝의 감각이 시대가 한번 뒤집히자 누구도 쉽게 흉내 못 내는 가장 귀한 무기가 됐다는 사실. 그게 오늘 거제도 밤거리가 다시 켜진 이유이고 카타르가 거제도코 앞에 줄을 서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